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랍니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 나대는 왜? 야!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이 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가축을 가야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디젤레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방송을 왜 보십니까? 우리보다 품격 있는 방송은 전국에 셀 수 없이 많이 차고 넘칩니다. 물론 저도 아닌 그거 유튜브는 더 많죠. 우리는 방송 전문가가 만드는 짜임새 있는 방송도 아닙니다. 지랄 같은 세상에서 그저 욕이라도 퍼붓고 살지 않으면 암에 걸릴 것 같아서 모여 앉아 배설하는 지극히 품이 없는 방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보실 거라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욕짓는 늙은이 남대진의 디질레오 17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극우 사회단체 창립 기념식에 초청받아서 연설하러 나가는 문성열 씨의 얼굴이 환히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해맑은 낯바닥이더군요. 그런데 나가서 핏대를 세우고 주댕이로 쌓아대는 말들은 참으로 저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야당을 이끌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입으로 핏똥을 싸대는 문 씨에게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그 반국가 세력 정부에서 검찰총장질한 당신은 그러면 무슨 세력입니까? 아니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눈깔 뻔히 뜨고 지켜보면서 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알고도 안 잡아들이면 당신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당장 지난 정부 모든 권력자들과 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의 절반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잡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조진아 님이 디질레오 썰이었습니다. 오늘 또 고정 패널 이재희님과 김상영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김상영님은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셨다고 아침에 문자를 받아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 원고에 이재희님 인사하시죠 해야 되는데 이재희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웬일인지 전화도 안 받아?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습니다. 네. 하긴 뭐 시청료 출연료도 안 주는데 출연료 있는 것도 아니고 출연료가 그래, 있는 것도 뭐. 아니고 출연료도 안 주는데 안 온다고 뭐 우리가 무슨 내가 의리지 뭐 내가 갑입니까? 네. 아무튼 뭐 감님 별일 없으시기를 예. 바랍니다. 네. 그러거나 저러거나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어믹두 군산 진보 시민연대 대표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어믹두 대표를 까기 위해서 안 나온 거 아닌가. 뭐 사이 안 좋아? 빅픽처. 이재희하고 사이 안 좋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대. 모르겠죠. 예.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어믹두 군산 진보 시민연대 대표를 모시고
외로운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 아닌, 단호한 남자, 어미뜸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자. 그래,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자, 방송입니다. 멘트를 가능하면 길게 네. 가져가야 방송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 본인 소개와 하시는 일 등등 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시죠. 네, 저는 군산에서 3대째, 군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 어미뚜입니다. 뭘 자영업이야. 그냥 상호랑 이름 다 얘기해야지. 네, 3대째 우민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민회관. 우민회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유명한 우민회관. 뭐, 낮에는 뭐, 청국장도 먹고요. 뭐, 김치찌개도 청국장? 먹고. 예. 용산에서 가져옵니까? 청국장? 용산 화장실에서? 느낌적으로는 뭐, 그렇게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우민회관에서. 네. 저는 고기를 안 먹는데 우민회관 되게 자주 가요. 거기 된장찌개가 정말 너무 맛있어. 그 된장찌개 고기를 많이 넣으세요. 예. 바지락만 따블로 들어가요. 된장찌개 무슨 고기를 된장찌개에 고기를 넣어야 그나마 가던 이진우 대표가 안 갑니다. 조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조기를 따블로 넣고 있습니다. 조개만. 네. 예. 야, 이진우 대표를 위한 특별 메뉴가 따로 있다. 그렇죠. 따로 있어요. 네. 우민회관. 네, 우민. 근데 이제 뭐, 곧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그게 방류가 되면 이제 뭐, 고기로 다시 넘어오지 않을까. 고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뭐 상관없나? 그래도 사람이 느끼는 입장에서는 고기가 그래도 해산물보다는 낫지 않겠나. 진짜야. 나 정말 진짜 걱정스러워, 정말. 뭐 먹고 살아야 돼. 그래요. 지금, 하여튼 식당 운영 아까 3대째 하신다고? 네, 저희 외할머니하고 저희 큰 외삼촌이 먼저 하셨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하셨고, 지금 이제 저랑 재민이는 시키고 싶지 않고 이제 저로 이제 어떻게 좀 3대를 끝내야죠. 끝내겠다? 예. 왜? 이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도 힘이 들지만 또 저희 우민회관의 특성상 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뭐는 노래성 없습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뭐 반반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너는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그런 게 있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 들으면 어민두 대표가 한 70 먹은 것 같아. 곧 먹겠지요. 근데 자영업이 워낙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 특히 요새. 아니, 힘들 일이 뭐 있어. 장사 잘 되면 돈만 세면 되지. 돈 세는 게 힘듭니까? 돈 세는 것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고요. 이게 나라가 이게 막 뒤숭숭하니까 또 솔직히 뭐 작년보다 매출도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많이 힘듭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지금 거의 1년 넘게 우리가 무역 적자 봤는데 무역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수입을 안 해서. 예, 수입을 안 해서. 똑똑해. 정말 똑똑해요. 정말 얼마나 편안하게 해결해. 지난번에 총리는 그랬잖아요. 그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더니 수출을 많이 해서 한다고 하더니 바꿨나봐. 수입을 줄이면 많이 하는 것보다 수입을 줄이는 것이 훨씬 쉽겠다. 그렇게 해서 무역 창조 경제. 적자를 흑자로 바꿨습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님이 얼렁보다 에라이. 근데 우리 김우민 대표님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나 봐. 저기 지금 뭐 들어온 분이 많아요. 특히 뭐 권주홍님, 우민회관 청국장 만나지요. 진인아님 떨지마 익두회장. 얼음심에 장수 탔고. 김은민 씨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어디 시의원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서정신님, 권주홍님.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4대째 물려줄 생각이 아직은 없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돈을 많이 봅니까? 갑자기 왜 매출 공사를 해요? 나는 게 돈을 많이 버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인데 세금 안 내고 싶죠? 그것도 생각은 해봤는데요. 세금 이 세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있고 뭔가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개 시민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은 없고. 그게 뭘 받고 싶어요? 제일 간단하게 한 말씀. 모르겠습니다. 이 부가세. 이런 얘기 부가세 할지 10%? 모르겠네. 예, 부가세는 뭐, 그래, 뭐, 내라고 하면 내겠지만, 뭐, 종합소득세나 또 법인세, 뭐, 저는 법인이라,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법인세 있는데. 많이 깎아줬지 않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이제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정말 깎아주지. 막 몇십억 일반 작은 막 몇 주 내는 예. 사람들은 안 깎아주겠지만 깎아줘. 우리 그래서 나는 법인세를 내기 싫어서 개인 사업자로 해. 예, 법인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기에도 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법인을 돌렸는데 예.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거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데 뭐 돈 많이 번다고 뭐 돈 벌면 좋죠. 우리하고 뭐 상관도 사실 없어요. 세금 많이 내시고 예. 세금 많이 내서 저기 그냥 특활비 영수증도 없이 써먹는 놈들 많이 처먹으라 그러고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산 진보 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선 이런 단체를 창립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큰 마음을 두고 만들진 않았었는데요. 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정치에는 관심이 많이 있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번 대선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서 또 제 눈앞에 펼쳐진 진짜 이 처참한 상황들을 보고 난 후에는 좀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이나 나라에 정말 이게 진짜 원론적인 그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있느냐. 또 건강하고 정말 공정하고 진짜 자유로운 그런 정치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 나라를 이제 또 나름대로 정상으로 다시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하루빨리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군산 진보 시민연대의 창립과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인 가장 목표? 네,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이 나라를 정상화로 만들어 놓고 뭔가 일을 시작을 해야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뭐 누가 누구를 챙기고 어떤 일을 하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 받으면 받고 아니면 뭐 이제 풀려나고 무죄를 받고 유죄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자기 입맛대로 조지고 살려고 하니 힘든 상황이지. 아니, 또 겁창하네. 이재명 내 얘기가 나오면 내가 할 말 없어지는데. 뭐, 여기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뭐, 군산시에서 이진우 대표한테 뭐 사퇴해라 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뺏어가겠다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개인 그렇죠. 때. 그럼 마음도 가십시오. 그러면 뭐 이준우 대표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요. 뭐 옛날 뭐 법원 다니고 뭐 어디죠? 거기 그 검찰이랑 거기 어디야? 친하다며 검찰하고? 아니 아유, 거기 엄청 막 친하지. 거기 있잖아요. 성관이 성관이랑 성관이도 막 자기 집처럼 들여다다니시고 들락날락했지 뭐. 그러면 뭐 걱정 없이 얘기를 한번. 그럼 마음대로 해. 네, 저는 이번 그 대선 패배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이제 믿고 함께 싸워줄 동료 의원들이나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치러지는 총선에서 정말 이재명과 함께 이 극악무도한 정부와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탄생이 돼야 된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군산에?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온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만들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제 뭐 찾아봐야죠. 본인이 나가는 거 아니면 뭐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 그래서 내가 나간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는 거 아닌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 그 피켓 휴식사를 들고, 못합니다. 피켓 들고 인사를 못해. 네, 그리고 어깨가 안 좋아서 피켓 들고 이렇게 또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목에 걸기도 그렇고 이게 사람들이 제가 이런 거 만들고 뭐 이것저것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 새끼 저거 뭐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뭐 어떻게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꿈들 깨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아니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아 진짜로? 좀 듣기도 하고 뭐 메시지도 오고 걱정한답시고 뭐 얘기들 하시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쫓겨나- 말하는 사람 수준은 거의 이제 용산 수준이구만. 아니 근데 뭐 진짜 걱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조금 네가 한번 뭐 해봐라라는 말씀도 있으신데 저는 열심히 세금 내면서 장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로 사심 없이 어떤 일에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맨 먼저 그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정치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나도 그 얘기를 뭐 20년 동안 듣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근데 그게 좀 사회적인 문제 같아.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잖아. 너도 정치에 좀 관심 가져. 맞아요. 그러고서 정작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너 정치하려고 그래? 그렇죠. 이제 뭐 이따구로 얘기를 한다고. 비아냥 걸고 조롱하고 아니 본인들은 입으로는 주댕이는 그렇게 털면서 맞아요. 실제 활동하고 움직이면 비아냥되고. 맞습니다. 이게 뭔 짓이야? 그래,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난 질문 한 가지만 했는데 답을 거의 다 해버려서 방금 끝내고 아 이래서 제이 누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총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그래도 쓸만한 사람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당선시키고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뭐 구체적인 뭐 활동 계획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저희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네, 이제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진보 연합 우리가 군산 진보 시민 연대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선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 또는 뭐 시장, 시도의원들을 우리가 당선시키는 게 우리의 활동 계획이고 이제 또 지금은 뭐 총선 시즌이니까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뭐 이런 게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에 관해서 그 대상이 누군지 간에 좀 우리가 지켜보고 또 지적을 하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뭐 말은 다 좋은 말인데. 그렇죠. 원론적인. 다 근데 그게 좋은 지금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좋은 시의원, 좋은 도의원, 좋은 국회의원, 좋은 대통령 다 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답과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진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방송을 듣는 보는 시청자들한테게 그래요. 가슴을 콩콩콩콩콩 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라. 지금 여기 진이라님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 어묵도 회장님 마음속에 누구 염두에 두신 분이라도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글쎄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진이라 씨 잘 모르는구나. 아, 진영한 관장님이시군요. 예. 아, 저 관장님으로 하지 이름만 해가지고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런 식으로 까는구나.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뭐 누구를 뭐 총선에서 지지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 뭐 잘 살펴보고 찾겠다 일단. 찾아보고 그리고 그분을 돕겠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전에 있었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또 그런 실수를 반복을 하면 안 되니 진짜로 우리 지역 정치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큰 정치를 위해서는 진짜 이 권력하고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후보가 되고 또 이제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어. 내가 질문을. 그러면, 자, 현재의 국회의원, 현재의 도의원, 현재의 시의원,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한 명도 누구 하나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잘라. 아니 자르는 게 아니고 이게 자르는 게 아닙니다. 지가 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대표님이 이게 자를 뭐 수 있지. 장사꾼이 무슨 뭐 누구를 자르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손님 줄게 생겼다. 네. 손님을 줄면 뭐 이제 좀 규모 줄여서 하면 되는 거고 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저기 위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 이제 한번 군산에서 정치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지금 두 분이 오셨어.
두 분이 오셨어요. 네, 두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올 건데. 아, 세 분, 참, 세 분. 세 분? 세 분이 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저는 한 분밖에 모르는데 예. 이제 그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몇 년 전부터의 그 활동을 봐오면 이 사람은 또 이게 친명계도 아닌데 이상하게 친명계로 분류가 돼가지고 친명계 아니면 뭐? 아니 친명계로 분류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고초를 좀 겪으셨는데 아니야, 실명 얘기하세요. 김우겸 그래요? 의원 아, 얘기하세요. 예.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네. 김우겸 김우겸 의원이 얘기하는 거요? 네. 뭘 모르는 이제 뭐 척해. 제가 뭐 뉴스나 뭐 아유,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봐보면 이 사람만큼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다음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싶은 마음에 저는 이제 어미또 조금, 대표가 지지하고 보기에는 그 일을 군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김우겸 의원이다. 지금 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그렇다는 거죠. 네, 네. 현재는 그렇다. 예. 또 그 생각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네. 진리아님이 벌써 초성으로 기억, 지읒, 치읒. 이게 김우겸, 전수미, 최 누구죠? 이름도 생각나네. 최이병? 최이배. 최이배 씨? 예, 이렇게 세 명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그럼 진지는 이렇게 어렵게 초성으로 쓰냐? 실명을 써, 실명을. 잘 모르는 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김우겸 의원뿐이 아니라 현재 이 지역위원장인 신영대 의원도 그렇고 군산에서 출마를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다 만나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다 그럼요. 만나서 이야기를 그래야죠. 비록 우리가 뭐 이게 참 별 볼 일 없는 방송이라 하지만 그럼요.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 출마하겠다는 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판단은 이제 듣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이 오기 훨씬 전부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인은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인이 해야 할 사명은 뭐냐. 부도덕한 그 정권과 가열차게 싸우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그리고 말씀. 나는 너무 오래 당연한 전부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상하게 뭐 군산 촛불행동이 무슨 뭐 김우겸을 지지한다고 지지한 적 없고 선언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촛불 집회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시고 또 그 같이 활동하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촛불행동과 같이 손 맞잡고 목소리 내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잘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잘 판단해 보시고 그저 내가 민주당이야. 내가 공천만 받으면 돼. 내가 민주당 공천 받는데 니네들이 그럼 나 안 찍고, 민주당인데 나 안 찍고, 국힘 나 찍을 거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만 방자한 생각은 좀, 혼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까지 좀 알려줄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싸우는 척이라도 좀 해라.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딸랑 1시간. 그럼 우리하고 옆에 와서 뭐가 오염될 것 같으면 길 건너에 앉아서라도 하다못해 책상 하나 펴놓고 핵 폐기수 방류 반대 서명이라도 좀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부탁을 길게 하세요. 아, 그래요? 준비한 원고가 다 끝났어요. 저도 정말 이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전부터 군산에 이렇게 지역 정치 선거할 때마다 너무들 각을 세우고 서로 막 싸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현재 지금 우리 어믹도 대표는 김우겸 의원을 좀 마음에 두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영대원 쪽이나 뭐 다른 후보 쪽 지지자들이 어믹두라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아니, 난 정말 그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저 새끼 봐. 저 새끼 대표는 아니네. 그러니까. 아니, 같은 민주당 내 후보들을 지지하는데 서로 각자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막 적으로 돌려. 저 새끼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정치적인 지금 군산에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뭐 김우겸을 지지하건 신영대를 지지하건 그 사람들이 국힘당 사람들이야? 진짜 적이 누군지 알고 총구를 바깥으로 향해야지. 자꾸만 군산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산 정치에 발전이 없다고 좀 봐요. 근데 그게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지난 대선 때 밝혀졌잖아요. 아, 그렇죠. 지난 대선 그렇죠.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심지어 박용진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뽑혔다고 해도 뭐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낙연을 지지했던 뭐 정세균을 누굴 지지했던 간에 민주당 의원이라면 그 사람 대통령을 만드는데 매진해서 반드시 대통령 자리에 올려줘야 되는 게 그게 당원들이 할 일인데 내가 꼴배기 싫어하는 놈이 공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저 새끼 못 찍어. 선거 안 나가.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간에 그 좁은 생각 가지고 그따위로 선거 안에서 겨우 0.73% 차이로 져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꼴을 당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발 자 보세요. 그 군산에 육상 선수가 있다고 치자고 전국 체제에 나가서 맨날 금메달 따는 이진우라는 선수가 있어. 진짜 달리기 잘하죠. 근데 도망 존나 잘. 후배인 어밀두도 나도 육상선수 한번 돼봐야고 열심히 육상을 했어. 근데 정말 잘해. 근데 군산 대표는 한 명밖에 안 뽑아. 그럼 예선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진우 그렇지. 선수하고 어밀두 선수하고. 그렇지. 그런데 어밀두 이 새끼 봐라. 감히 이진우가 지금 대표 선수 하는데 네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 새끼는 싸가지 없는 새끼. 지금 어익도 약간 비웃는 것 같은데 이진우를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선을 했더니 어밀두가 됐어. 됐어. 막 대무에 저 새끼 내버리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저 새끼 나가면 우리는 막 뽀있고 닭합니다. 막. 공정하게 경기를 했는데도 그 지랄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은 지랄이 맞습니다. 이게 지랄이지. 좋아요. 아무튼 나는 뭐 진보 시민연대 그래서 나처럼 무슨 저도 막 대모고 다니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네. 근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무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신영대를 지지하는데 진보시민연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미리 얘기했으니까. 아이 무섭다. 아니 다들 무섭다. 열려 있는 우리 네. 모임이긴 하지만 간첩이나 뿌라찌는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로 힘들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이권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괜히 와가지고 뭐 여기서 막 알랑알랑 있다가 뭐 아니 눈치 지금 보고 금방 있다가. 서로 적으로 만들지 말자고 해놓고서 지금 약간 아니. 적으로 돌리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불악지 마음을 갖고 들어오면 그렇죠. 안 된다. 거기가 우리가 어. 같이 생활하는 데는 어. 뭐 자기가 스스로 힘들겠죠. 아 그렇죠. 네. 마음을 같이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겠다. 아이, 그럼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로 이해를 하겠고 예, 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뭐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단체로 판단이 되는데 좁게는 우리 지역 군산을 위해서 정말 높게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정치 그리고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로서 쭉쭉 뻗어가기를 기원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윤석열 정권 1년 살아봤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것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 나한테 좀 해주면 안 돼요? 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다 꼽을 수 그냥 가장 진짜 너무 힘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놈들은 자기네가 잘못하고 실수를 해놓고 사과를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 또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책임을 다 묻고 있는 그 상황. 정말 맨날 뉴스나 그 맨날 듣는 그 내로남불. 막 이제 내로남불은 저희 재민이도 알아요. 막 내로남불이 뭐야. 맨날 대선 때 막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라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제일 짜증이 나고 조금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럼 이진우 대표한테 같은 질문 던집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일 힘든 거?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 너무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한마디로 죄송해요. 아니 한마디로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분노를 했어요. 분노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아, 진짜. 근데 윤석열 씨가 온 국민에게 진짜 큰 희망 하나는 줬어요. 누구요? 온 국민에게. 윤석열이 윤석열 씨. 네. 좀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윤석열도 하는 대통령을 누구라고 못하겠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생만 돼도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가 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물었어요. 너는 꿈이 뭐냐? 저는요 공부 잘해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랬거든 거의 다. 또 그다음에 저는 고3 때까지 그랬어요. 장군이 될 아, 거예요. 진짜? 예, 그리고 선생님한테 막 좀 맞고 그랬죠. 고3 때까지 대통령. 네, 고3 때- 근데 왜 맞아? 근데 왜 만져? 네가 지금 고3인데 정신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현실을 알아라. 예. 현실을 깨달아라 이놈아. 그 학기 초기에 왜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뭐 장래 희망, 그래, 대통령을 썼다가 1지망, 썼구나. 2지망 또 부모님 1지망, 2지망 있는데 저도 1지망에 대통령 이제 부모님 1지망에 대통령 썼더니 36번 나와 하더니 까더라고요. 미친놈이네. 묻지를 말든가 묻고 답했는데 왜 때리고 지랄이야. 이씨. 입으로 때렸어요. 입으로 응원한다고 입으로. 입으로. 예. 입으로 때렸겠지. 설마 선생님이 아유. 뭐, 그럼요. 몸비로 때렸겠어요. 예. 딱 시간 잘 가네. 그래도. 이제 김상규 다 묻히고 나오지 마. 안 나가도 방송 아무 지장 없어. 주제만 알려주시면 제가 시간 한번 빼겠습니다. 좋아. 니네 손 다 잘렸어, 이제. 좋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만들고 시작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또 단체 하나를 책임지고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아무쪼록 많은 회원들을 또 확보하고 그래서 원하는 바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어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그냥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지난 한 주간 군산이 정말 우리말로 절라 시끄러웠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통화한 통화량이 1년치보다 많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내 전화 뭐 거의 하루 종일 울릴 일이 없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명서만 또 몇 개를 썼는가도 모르겠고. 근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내용 아니, 모르시는 시청자들 계시니까 사건 개요를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4일 토요일 날 네. 우리 군산 촛불 행동이 매주 4시에 하는 야외 촛불 행사를 마치고 군산 시민예술촌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임대해서 1시간 동안 공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그 주제는 음악회였고요. 그러니까 예술 행사네. 예, 그래서 기획했던 것은 우리가 계속 분노해서 지금 정권 퇴진을 위해 싸우는데 이 1시간 남짓이라도 좀 분노하지 말고 즐겁게 웃으면서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문화 행사를 하자 해서 행사 내용이 참 문화제였어요. 뭐 이진우 대표도 벌써 알지만 뭐 국악인의 판소리 그다음에 뭐 춤 그 서예가의 어떤 캘리그래피. 뭔 그래피? 예, 캘리그래피.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예. 그리고 뭐 가면극 그다음에 노래 이런 걸로 1시간 반을 채웠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사은품 추천. 행운권 추천. 네. 행운권 추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것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쨌든 공동 대표인데 뭐 심미적인 대표로서 이제 딱 한 5분간에 걸쳐 인사 말을 했는데 그 인사 속에 나는 이제 우리 촛불 행동 회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군산에 촛불이 모여서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들불로 커져서 용산까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들불로 저것들을 활활 태워버립시다. 그렇게 다예요, 거기 내용이. 근데 그 행사를, 그러니까 그게 공공시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예술촌이. 근데 공공시설이고 군산시에서 뭐 1년에 3억인가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정치 행사를 가졌다.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트립을 잡아야 되는데 출잡할 게 없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사 말씀으로 한계석 트립을 잡으면서 어떻게 왜곡을 했냐 하면 대통령을 활활 태워 죽이겠다고 발언을 했다. 그다음에 용산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가로를 치고 국방부, 대통령뿐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까지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대통령 죽음을 기원하는 문화제를 열었는데 공공시설에서 그것을 임대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는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래서 왜곡된 기사도 나왔고, 또 그 정정 보도도 요청을 했고, 국힘당에서 중앙당, 도당에서 그렇게 왜곡해서 이제 논평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일개 시청의 담당 과장이 시민예술촌장한테 아무 절차도 없이 너 당장 사퇴해. 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 네, 과장이. 과장 외에 누가 있는가 저는 잘 몰라요. 내가 공무원 조직을 몰라서. 모르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좋다. 정치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치 행사냐 아니냐를 판단할 거냐. 근데 내가 발표한 것도 다 왜곡해서 굳이 그렇게 끌고 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너 이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도 묻고 책임자한테는 너 정치 행사인 줄 알고 대관 해준 거냐고 또 묻고 그러면 국회란다. 국회 관리는 아니지. 시의회 소관 그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예술촌 촌장도 부르고 나도 필요하면 발언자도 부르고 그다음에 그 담당 과장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소명 절차를 주고 듣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사퇴를 시키든 해지를 시키든 아니면 경고 처분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런 절차도 하지 않고 과장이 불러서 너 사퇴해 당장 사표 던져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이야기를 과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사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다고선 치더라도 어떤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사퇴를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종용을 한다던가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과장이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 예. 그 사람 징계 우리가 요청할 거예요. 그래 징계를 요청할 당연히, 정도의 사유를 같아요. 제가 지금 당연히 보니까. 징계 요청도 해야 되고 예. 이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직권남용이에요. 법적인 책임도 예. 분명히 묻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 이거 100% 직권남용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과장이 위에 국장이 있을 테고 그렇죠. 또 그 다 위에도 있을 테고 예. 내 시장이라 말하기는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 위에 일들 있잖아요. 저 시장님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장한테 야 네가 알아서 이 새끼야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지. 어쨌든 그 과장이 자기가 이건 내가 직권으로 이거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간다면 분명히 그건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범법행위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절대로 가만 두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자 정치 행사는 아니냐. 나는 그걸로 싸우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좋다. 정치 행사라고 인정을 그럼 해라. 너네가 정치 행사로 판단을 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절차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의견이 모아졌을 때 어떤 징계의 수위도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퇴 요구를 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담당 과장 혼자서 다 결정을 해가지고, 넌 당장 사표 써.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한, 우리는 분명히, 시민단체들이 그저께까지 지금 13개 단체가 일단 연대해서 성명서 작성을 했고 아마 내일 아침에 배포할 생각인데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시민예술촌이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라 하지만
시민예술청, 제가 알기로 시민예술청 정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다만 이거를 규정하는 거에 있어서 공공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공공시설에서는 정치적인 뭐 행사를 가질 수 없다. 그건 저는 이해를 하겠어. 근데 과연 시민예술촌이란 게 어떤 그 문화나 예술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거기에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공공시설로 구분이 안 돼 있다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들어보니 그렇죠. 이거는 뭐 60, 70% 이상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사라면 정치 행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일부 정치적인 발언이나 어떤 공연이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딴 진짜 문화 행사에 비해서 아주 비율이 뭐 미비하더라. 그러면 그거는 예술 행사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99%가 예술 행사였는데 단 1%의 정치적 발언이 있다고 그럼 정치 행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1% 때문에 그 행사를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뭐 다 이전들이 잡아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그 발언하는 데 가서 촌장이 마이크를 뺏었어야 한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뺏었으면 어떻게 됐을 아니 거야? 대관해주고 나면 그 관리 책임자가 가서 이 새끼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시부터 안돼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 예.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순사들이 딱 칼차고 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설교하는데 이제 반일 저기 메시지를 보면 거기서 당장 채우고 나갔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논리야.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논리야. 확실히 일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완전히 일제 강점기 시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군산시를 믿습니다. 군산시를 믿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일개 공무원 내지는 뭐 몇 명이 이러는지 몰라도 아무리 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막무가내로 자기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 내려서 어떤 그 담당자를 이렇게 뭐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정말 말씀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시는 그렇습니다. 시는 군산시 의원이 전체 몇 명이죠? 지금 23명이요. 23명 중에 네. 딱 한 명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한 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2명 아닐 거요 다른 당도 있을걸요? 그럼 20명이라고 치고 아, 예. 당 시위에 관심이 없어 몇 명을 잘 모르는데 민주당이 우리의 편을 들어달라 그런 얘기는 일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민주당 시의원 누구라도 제 발언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이렇게 보도도 나고 뭐 논평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냐? 최소한도 한 명 정도라도 전화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힘당 중앙당의 논평이 나왔고 도당의 논평이 나왔다면 도당 차원에서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를 취재를 해 보니까 뭐 국힘당 논평이 맞네. 그러면 그냥 사고 논평을 내든가. 그게 아니라 하면 왜곡하지 말라고라도 논평을 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무슨 촛불행진 하는 게 민주당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군산 촛불행동은 정권 끌어내리는 그날 파티하고 다 해체한다. 그 다음 우리는 모른다. 뭐 한동훈이가 잡을지 김건희가 잡을지 청구 잡을지 그것까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다 줄줄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딱 거기까지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 왜 민주당은 민주당 탄핵 집회 민주당과 함께 탄핵 집회 한 거죠라고 물어 우리한테. 와 무슨 민주당하고 함께 탄핵 집회를 해. 민주당 놈들은 탄핵이란 당도 모르는데. 몰라 걔들은 그거. 아유 그래도 뭐 후쿠시마 그 방류 반대 운동이라도 해주시니 감사하죠. 아유 고마워 죽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해 죽을 것 같아요. 큰절 받아라 이놈들아. 그러면 후쿠시마 이 문제를 만드는 놈이 어떤 놈인데?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해야 할 거 아니야 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믹두 대표가 옳은 거예요. 어믹두 대표처럼 이렇게 잘 뽑아야 돼, 이 사람처럼. 이게 잘 뽑기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우리 후쿠시마 이런 문제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해서 이건 우리가 시민들이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이 있냐 이겁니다. 이게 그렇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촛불 행동에서 이렇게 집회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기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뭐 불이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불이익 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칭찬받아 일이지. 마땅한 일인데 왜 그 일들은 나 몰라라 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러겠지. 안 해도 다음에 되니까. 내가 또 아마 그럴 거예요. 정치인 누구라도 내가 지금 윤석열과 안 싸우면 나 다음 공천 당선 없다라고 절실하게 느낀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 사실 그 호남 지역의 문제긴 해요. 우리가 윤석열과 싸우든 안 싸우건 그냥 민주당 깃발이면 된다. 경선만 통과하면 된다. 뭐 이러니까 그래. 오히려 조금 험지 같은 데는 더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진짜 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나도 그런 얘기를 선대위에 많이 말도 하고 어필도 하고 글도 쓰고 했지만 그때 이미 그랬어요. 일부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윤석열이가 당선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 얘기 들었어.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들이 잘릴 확률이 맞아. 높은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싸우는 척, 욕 몇 마디 하는 척 하면 어차피 지가 대통령 할 거 아니니까 그렇지. 다음에 공천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지. 그러니 내가 굳이 뛰어다니면서 쟤들한테 치킬 필요가 없다. 그렇지. 나도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이지. 그 얘기가 진짜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어요. 맞아. 예. 내가 그런 식으로 설마 그래. 아니 내가 그런 식으로 선대에 질문을 했었고 통화도 했는데 내가 누구라 말했지만 그 대변인도 그중에 한 대변인이 밤에 10시 반에 저 오늘 술 한잔 먹고 갑니다 하면서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앙선대 대변인 중에. 그러면서 나한테 바로 그래서 안 움직인다. 이제 알고 있어. 선대에서 알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랬던 그들이 뭐 지금 싸울 이유가 없지. 없지. 없는 거예요. 없어.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오늘의 진보가 무엇이요? 근데 이제 진보가 무엇인 거 알겠어. 진보가 좋은 정치인들을 찾아서 뽑기 위한 것이다. 좋은 정치인보다는 바른 이 정권과 진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게 좋은 정치인이지.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권한을 준 거잖아. 그렇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지.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하셨던 말씀 중에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했던 말이 진짜 저 사람은 참됐다. 참 올바르다라는 참 정치인. 생각은 그때부터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진짜 우리 시민분들이나 또 정말 이 편협한 언론 때문에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지금쯤은 알지 않으셨을까라고도 하지만 아직도 정말 이 정권에 나서서 언론과 검찰과 이 간신나라 충신 같은 놈들 때문에 이제 뭐 수박이고 뭐 메론이고 막 그런 거 말하기도 싫고 우리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이 텃밭이라는 이 전라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저 빨간 저쪽 그런 데에서는 얼마나 정말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그렇죠. 있을지가 너무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내년에 있는 그 총선에서 또 총선 전에 경선이 있을 테지만 일단은 그 경선에서 어쨌든 정말 이재명 대표와 또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당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진우 대표
한마디 하고 정리합시다. 벌써 끝나요? 예, 뭐, 1시간 됐어.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맨날 거짓말해. 지금 뭐 우리 어믹두 대표님이야 지금 고기 파시니까 뭐 아직 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물고기 아닙니다. 육고기입니다. 네, 육고기를 예. 파시니까 그나마 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타격이 적을 텐데 실제로 군산은 해산물을 기반으로 한 도시잖아요. 근데 정말 후쿠시마 이 사태 때문에 이 수산물 산업이 굉장히 후퇴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되고요. 정말 이거를 가지고 자꾸 막 뭐 괴담이다 뭐다 이 헛소리 짓거리는 인간들은 그걸 괴담으로 치부하기 전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일본에 있는 거를 좀 깨닫고 일본에 항의를 좀 하십시오. 일본에. 그리고 일본이 지금 얘기하는 그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안전하지 않으면 안 버리고 안전하면 버리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안전하지 않으면 안 버리는 건 당연한 거고 안전하면 자기들이 버리지 말고 물 부족인 이 전 세계 사태에서 식수로 쓰든지 농업용수로 써야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방사능 핵종은 다 걸러내는데 바닷물이잖아. 염분을 못 걸러내는 것 같아. 그렇잖아. 염분을 못 걸려서 농업용수 못 쓴다? 염분을 못 걸으니까 아. 먹을 쓰고 농용수도 못 쓰고.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민물화 사업인가? 뭐 그걸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겠네. 그거 그러면. 원래 바닷물 이렇게 무인도 같은 데에서 바닷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민물화 사업들이 있어. 그거 하고 있는데 염분을 못 그 걸린다고? 기계를 우리가 수출을 해야 그게 돼. 안 되는구나 일본 애들이. 그게 안 되나 봐. 그게. 아유 빠가야 참 로. 답답하네. 뭐지리 새끼. 횟집 수조로 쓰던지. 진짜 참 아유, 여각에만 진짜 있으면 되겠다. 이씨. 아유. 어쨌든 그것도 이제 뭐 다 한번 말해도 웃긴데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에서 IAEA를 매수했다. 라고 그건 하는 확실해요. 근거는 확실히 나왔어.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그걸 다 그걸 하고 대한민국 언론과 정부만 입을 쳐 닫고 수조에 광어가 똥싼 물 처먹어 다니는 연놈들이 있다.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배탈 나서 뒤져버려라. 근데 너무 충격적 아니야? 그 수조가 존나게 짧은데. 근데 봐봐. 자, 앞에서. 존나 짧 건데. 앞에서 떠먹은 여자가 있어. 떠먹으면서, 짭조름하니 바닷물이네. 그러면서 뒤에 따라온 남자한테 먹어봐. 근데, 이 새끼는 그랬을 거 아니야. 저, 씨, 1년인데. 그럼, 나보고 먹으면 내가 안 먹으면 나 공짜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처먹었을 거 아니냐고.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나는 국민의힘 발표가 더 웃겨.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조에 있는 물이 후쿠시마 그보다 더 독하대. 그러면 그 생선 파는 사람들 다 욕하는 거잖아. 그 독한 물에 사는 생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생각들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야. 수족관에 쓰는 물이 바닷물을 그냥 쓴 것도 아니고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정화 다 거쳐서 온도까지 맞춰서 공급해주는 물이란 말이야. 특히 여름철에는 비브리오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 물이거든. 소다 같은 것들. 그게가 지금 이미 10년 전에 그 원전이 깨지면서 흘러 들어간 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진하다 이거야. 근데 너무 멍청한 그런 대응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걔네들 정말 너무 수준들이 떨어져, 애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최고의 수준이야 그게. 그게. 머리들. 공천 받기 위한 최고의 수준. 간신나라 충신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기 한 말씀 좀 했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했대. 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마찬가지네. 뭐 둘이 하나, 뭐 넷이 하나, 뭐 다섯이 하나. 뭐 나오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지 마. 나오지 말고 익두도 안 나면 뭐 우리 이진호도 둘이 하게? 둘이 하면 너무 재미없어. 아니 더 재밌을 것 같아. 너 쭉 닮았잖아. 자, 아무튼 우리는 정말 힘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점이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쉬지 않고 불의와 싸워 나갈 것이고 외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니 시민 여러분, 내 시청 같잖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이따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저녁에 내가 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니까. 늦어도 내일 아침 올라가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